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아침 행복님이 오늘을 바른 시선으로 보는 시선 집중을 늘 출근길에 청취합니다라는 글을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슬로건으로 괜찮은데 좀 일찍 응모를 좀 그렇죠. 해주시죠. 이분도 오늘 바른 시선으로. 그러니까요. 지난 일요일에 슬로건 공모는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매일 3편씩 응모작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첨작은 금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후보작, 응모작을 좀 재치 있고 재미있는 거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준 변호사 하나를 좀 전해주신다면. 자, 강현미님입니다. 네. 화제의 뉴스, 화나는 뉴스, 김종배의 쌍화차 드실래요? 그래서 네, 쌍화차입니까? 쌍화차입니다. 화해서 쌍화군요. 화제의 만든 것 뉴스하고 같아요. 화나는 화나는 뉴스. 뉴스. 네. 그래서 쌍화차 알겠습니다. 자, 곽우신 기자는 네, 홍병호 씨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뉴스의 바다에서 진실이라는 진주를 건져드립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그다음에 정민님이 보내주신 것도 있는데요. 체험과 비움의 미니멀 공감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 또 이런 슬로건을 보내주셨네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다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벅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는데 당첨작은 금요일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오늘 뉴스 가보죠.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경우에 공수처를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시키고 라임 옵티머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등도 모두 같이 임명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유상범 의원이 이 관련해서 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이 동시 처리 제안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용 불가를 정식 통보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특검이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태도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영대 대변인의 이 서면 브리핑을 옮겨보면 직무 관련 범죄를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도 공수처 강제 이첩권과 재정 신청권 등도 삭제했다라면서 유상범 의원의 이 발의안을 비판을 했고요. 결국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아니라 필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시간 끌기용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시한이 26일이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둔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봉현 씨가 옥중 소환을 통해서 이제 공개한 내용 갖고 이제 계속 공세를 펴면서 공수처 필요성을 지금 그러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걸 맞받아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같아요. 원래 이번 선거하면서도 뭐 공약으로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공수처 반대였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뭐 똑같은 뭐 일관된 주장이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변경을 해서라도 공수처 하자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변경이 아니고 그냥 힘을 다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공수처 법안 통과하면서 했던 내용하고는 영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뭐 받기에는 사실 어려운 게 아닌가. 다만 김봉현 전 회장 얘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아마 국민의힘 내에서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건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할 테니까 대신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선임해라. 동시에 하자. 그렇죠. 이게 요구 조건이었는데 플러스 특검 수용 앤드 공수처법 개정. 바꾸는 거.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2+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뭐 의원 수가 비슷하거나 국민적 여론들이 뭐 그렇다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만 네. 좀 쫓기다가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 제안한 어떤 그 개정안 자체가 공수처가 그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마 민주당은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원래 같으면 나오면 좀 이따가 좀 얘기하는데 뭐 수시간 만에 그냥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법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미 자신들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하게 된다면은 지난번처럼 밖에서 이제 뭐 장애 투쟁에 나서든 아니면은 표결에 불참하는 식으로 해서 그냥 그 어떤 그 모양새만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든 최대한 법안에 힘을 좀 빼는 식으로 해서 참여를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10월 26일이라는 요 시한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시한에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 후보 추천위원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유상범 의원이 지금 발의한 요 개정안과 민주당에서 또 단독 드립을 위해서 발의할 개정안 이 두 개정안을 놓고 또 다시 양당이 지리한 좀 시간 싸움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일단 던져놓고 일부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에 힘 빼기를 계속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정한 시한이 26일이잖아요. 26일입니다. 국감 끝날 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네. 이제 이따가 시한이기 때문에 시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가능성은 거의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뭐 없다고 본다면 이제 그 법 개정 절차에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대응 카드가 뭐냐 이게 지금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래저래 힘들어요. 김봉현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검을 뭐 하는 것도 시간을 끄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좀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은 그냥 일단은 26일 그 시간적 부분 또 특검 자체로 시간 끄는 거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정의당 역시 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근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포인트 하나를 좀 추출해서 이야기를 할 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 주호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구상이 뭐냐 이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구상이 뭔지도 사실은 같이 봐야 되죠. 이유가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검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냈죠.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한다. 네.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으로 꺼냈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어제 오늘 이제 계속 내놓은 게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지금 한계에 다다른 거 아니냐. 그렇죠. 박관영 전 의장도 그 면전에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얼마 전 상임고문 회의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김종인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분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 문제 때문에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네. 있느냐 없느냐, 요걸 좀 함께 봐야 되는 거가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요. 예. 그걸 좀 체크 포인트로만 좀 추출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생활고에 몰린 택배 노동자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11명이 되었습니다. 전국 택배 노동조합과 경남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동료에게 자필로 작성한 이 유서를 촬영해 메신저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억울합니다라고 시작되는 이 유서에는 택배 사업을 하면서 뭐 차량 할부금, 시설 투자, 권리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과도한 채무 등으로 인해서 월 수입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점장 등이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착복하는 등 업무를 떠넘기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뭐 예를 들면 한여름 더위 하차 작업은 과로사하게 만드는 걸 알면서도 150만 원이면 사는 중고 이동식 에어컨을 사주지 않는다. 뭐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직원 이하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갑질에 대해서도 토로를 했습니다. 네. 지점 측은 유서에 담긴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서대로 했을 뿐 횡포나 괴롭힘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뭐 네. 포인트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극단적 선택이라든지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껏은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가 직접 함으로써 상당히 일이 가중돼 있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산재 같은 얘기도 네. 했었고 네. 뭐 구역별로 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극단 선택 이 사건은 약간 횡포 갑질 이 부분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로 인한 또 과로가 되는 부분도 이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갑질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노동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서 결국 과로사로 귀착이 되는 어떤 이런 아주 안 좋은 어떤 그
사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도도 문제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사람과 사람, 뭐 지점과 택배 노동자 사이에도 이 갑질이나 횡포라든지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든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과도하게 노동 업무가 있었고 그 노동 업무를 대리점 측에서 그러니까 일부러 사람을 뽑아주지 않고 특히나 인간 좀 이적인 대우를 하지 않은 모욕적인 처사들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좀 견디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고통이 좀 그렇죠. 겹치게 되면서 이런 선택까지 가지 않았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좀 추출을 하면 지점장 등이 직원 수를 줄이고 수수료를 착복했다. 이 이야기가 되면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원 수를 줄이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이 그렇죠. 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위에 하차 작업은 사람을 과로사하게 만드는 걸 알면서도 150만 원이면 달 수 있는 중고 에어컨 이것도 사주지 않았다. 이렇게 대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력적인 부담으로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지금까지는 뭐 분류 작업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 시간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이 턱없이 길고 그것이 결국 과로로 연결이 된다. 뭐 당연히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원인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다. 아니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좀 겹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당국이 지금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반드시 좀 밝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인 네. 것 같습니다. 과로가 이제 가장 뭐 과로사가 지금 많다고 보지만 네. 과로 이전에 이 건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유서에 드러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무 환경 자체가 어떤지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까지 뭐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네. 택배 회사라든지 그 지점이든지 좀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르바이트 가운데 가장 고된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가 상하차 작업이다. 집 나르는 거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언제 못합니다. 대학 등을 해봤는데 예.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짐 드는 게. 아무튼 이제 가장 고된 것 중에 하나가 상하차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여름에 그 상하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도 안 사줬다.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뭐 비싼 에어컨도 아니고 얼마 하지 않는데 해줄 수 있는 건데도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해줬다. 그거 자체가 상당히 굴욕감이나 모욕감도 느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과로사나 어떤 일의 피로감으로 더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예. 예. 정치권에서 추석 전에 분명히 개선 약속하고 뭐 협약도 체결을 하고 뭐 사람도 그 물류 폭탄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2,000여 명 채용해주겠다 여러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점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나서는 것도 사실은 뭐 터미널 40곳, 뭐 대리점 400곳 등을 긴급 현장 점검 나서겠다고 했는데 현장 반응은 그렇게 썩 뭐 좀 차가운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습니다만 이번 이 현장 점검에서라도 확실히 좀 뭔가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정말 지금 정권에서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정말 약속했던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우리 옛말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네. 근데 이유라고 하는 게 되게 복합적이다. 그 단서가 이 네. 뉴스에 지금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백신 접종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대전에서도 80대 노인이 독감 주사를 맞은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접종한 백신은 상온 노출되거나 백색 가루가 발견된 백신은 아니었고요. 고등학생이 접종한 백신과도 달랐다고 합니다. 명확한 인과관계가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데요. 네. 고창과 대전에서 해당 백신을 접종한 주민들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한편 이 앞서 사망한 인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국과수 부검 결과 1차 소견은 사인 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관련성이 이제 백신 접종과 좀 적을 것 같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최종 확정은 아니었고요.
국가수가 이에 따라 정밀부검에 들어가서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주가 걸릴 예정인데 이때까지 좀 시민들의 불안감은 다소 커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도 엄중식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제 도움 말씀드렸는데 좀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뭐 길면 한 달 정도의 어떤 시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그런 백신 안 맞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과성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아주 정밀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만 그 과거의 어떤 경험을 놓고 본다면 백신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일단 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이제 확률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이제 그 사망 사례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확률로 놓고 본다면 퍼센티지로 그렇죠. 예,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 백신만으로는 이제 그 계란을 쓰이기 때문에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딱 이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은 맞아야 된다. 이게 좀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보통 이런 극심한 극단적인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게 30분에서 2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는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받으신 후에 잠시간 좀 그 병원이나 보건소에 대기를 좀 하시면서 보호자하고 같이 건강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좀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렇죠. 근데 이 하나라고도 건들은 하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좀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하고 관련되지 않을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뭐 얘기긴 한데요. 또 근데 지금 이렇게 사망 사고나 이런 게 일어나니까 뭐 환불이나 취소를 지금 계속 한다고 그래요. 네. 예약했던 사람들이. 근데 또 지금 트윈데믹 현상 때문에 뭐 코로나하고 독감 동시에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백신을 또 중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대 이상 무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여튼 밝힐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게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엠네지아님, 잼마님, 이순간님이 과거신 기자 코 밑에 밴드를 붙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까지 네, 지금 뭐 계속 그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어디 네. 아프시냐고 네네. 웃긴다라고 또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왜 붙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 아침에 급하게 면도를 하다 실수로 베었는데 네. 이게 피가 안 멈춰가지고 밴드를 근데 또 너무 좀 제가 집에 좀 평범한 밴드가 없이 이렇게 헌혈하고 받은 적십자사에서 준 요 허연 무늬 밴드밖에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튈 줄 몰랐는데 제가 좀 다음부터 좀 자주 하는 밴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사고가 생기면. 네, 면도를 잘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하죠. 박지훈 변호사, 과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